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중에 약 30%가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의대 쏠림 현상이 있는데요. 의대가 이공계 입시에 블랙홀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지 또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김정우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그리고 임성우 종로학원 대표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정시 모집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모집 정원 대비 약 30%가 최종 등록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정시에서 원서를 세 군데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복수의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는 이제 한 군데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체 그 정시 합격생 중에서 한 30% 정도가 등록을 포기했고 타 대학으로 이제 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특히 그 연세대, 고려대 그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의 한 절반 정도가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제 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점수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서영고급에서 이공계에서 등록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곳이 의학계열 쪽 분야 아니면서 사실 점수 라인업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의학계열 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입생뿐만 아니라 이공계에서도 지금 한 반 정도가 의대 진학을 위해서 중도 포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비슷한 사례를 직접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데 주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을 많이 보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 약 10%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중도 공부를 포기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의대로 진학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을 할까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학생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의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보호해주고 정년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창의력과 개방성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경쟁 사회에 계속 뛰어든다든가 또 계속 공부해야 된다든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또 보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미디어의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보면 의사 아니면 변호사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가들의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원의 공포 마케팅에 큰 역할을 하고 네.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쏠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 쏠리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공계 학과들은 또 취업이 보장된 곳도 많고 대기업과 연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 포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부터 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뭐 지방권 의대에 붙는 학생들은 뭐 서울대라든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하는 패턴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급격하게 뭐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보다는 의대 쪽으로 진학의 이제 경로가 바뀌어졌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그 대학원 체제에서 선발을 했었죠.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뭐 치대도 전문대학원에서 보고 그렇게 하다가 약대마저도 이제 2022학년도 학부로 전환이 되면서 오니까 실제 그 학생 수는 대단히 감소가 됐죠.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의 모집 단위 자체는 사실은 더 증가가 된 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한 10개 대학도 모집 정원은 사실은 10년 전에 비해서는 더 늘어난 구도가 되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었고 의약학 계열의 선발 인원은 대폭 늘어난 셈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입시 결과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좀 들어가기가 더 수월한 구도가 되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문과 중심보다는 최근 한 10년 사이부터 이공계 집중, 뭐 이과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됐었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이공계 쪽보다는 의학 계열 쪽으로 뭐 아무래도 어떤 그 전문직에 대한 선호 패턴이 네. 그대로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학의 문이 넓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미디어의 영향도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최근 네. 학원가에서 보면은 초등부 의대 준비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에서 특별한 시험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기가 조금 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학원가들에서 뭔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뭐 공포라든지 뭐 어떤 불안감을 조성해 주는 것도 뭐 사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이 되면은 예전에는 이과를 가야 된다, 이과 중심 학생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과로 키우되 과거에는 어떤 과거 영재학교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과를 키우면서 뭐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학원에서 선행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해도보다는 암기 위주 아니겠습니까? 빨리 풀고. 그건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협동적인 인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학생들의 자질을 역행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한편에서는 의대로 많이 쏠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걱정입니다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학생들은 별로 이공계 필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육 시스템과 학원 시스템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 쏠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이게 또 학생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회 가치관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네. 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양해야 발전이 있고 또 창의적으로 되는데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저는 수도권 뭐 집중화 현상 뭐 이런 현상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죠. 네. 그걸 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석박사 학생들 위주로 길러냅니다만은 그 학생들이 반도체를 전공하고 나면 미국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이런 데서 막 스카우트해 갑니다. 영주권 주면서. 또 국내에 있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업을 골라서 가고요. 또 그 학생들이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연봉도 상당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하고 하면서 앞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고급 엔지니어의 공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을 없애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오고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리직으로 안 가더라도 마스터 제도나 펠로우 제도 또는 디스팅기스드 엔지니어 제도와 같이 아주 정년 없이 충분히 자유롭고 창의적이게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런 쪽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드리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쓰나미처럼 인재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도체나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 경쟁력 없으면 세금 낼 사람이 없습니다. 네. 기업도 없고 의료보험비도 없어요. 그러면 의사가 많이 양성이 되더라도 그분들 어떻게 먹여 살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갈수록 미래가 불안해지는 시대에서 정년도 없고 또 수입이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의사 쪽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가치관의 변화, 왜 변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뭔가 특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쏠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지금 현재 뭐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또 어떤 그 뭐 조장을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의사라는 어떤 그 직업 자체가 어떤 그 국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공계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라든지 바람이 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의사 쪽으로 또 방향이 또 가고 있는 상황이 됐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희소 가치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저쪽에 가면은 어떤 특권화된 어떤 그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 기대 심리가 실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또 교수님께서 의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쏠리게 되면은 네. 과학산업 쪽이나 아니면은 또 뭐 첨단 산업 같은 분야 네. 인력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은 대표적인 기술이 인공지능이고요. 네. 그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반도체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돌입하고 있고요. 우리는 주변으로 보면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이렇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유일하게 아마 그 이공계 인력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보면 미국과 경쟁하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 못하면 이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요. 우리는 수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달러가 없이는 기름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 사회적으로 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챗 GPT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인공지능 시대로 도래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인력도 더 확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그 고등학생들이 의대로 쏠리는 이 문제하고 정말 동떨어진 문제 같은데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현재 챗 GPT가 파라미터 수가 한 1조 정도 되는데 아마 10년쯤 후에 100조가 되면 인간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창작 능력조차 글쓰기, 음악, 미술조차도 아마 99% 인간 활동은 컴퓨터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학생을 길러내고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지금 의대도 중요하지만 의학도 중요한데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슬픈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의학계 내부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의학계 내부에서 아무래도 쏠리는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뭐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의학 그 내부에서도 어떤 파트별로도 좀 다를 텐데 실제 보면은 국내 그 의대 전체 총 선발 인원의 70%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방 소재 병원에서 의사 수가 부족을 하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 의대 졸업생은 70%가 지방에서 지금 현재 배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서울 수도권에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집중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의사 내에서 특정 분야에서 부족한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인구 구조의 어떤 그 급격한 변화, 지방 소멸 시대,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뭔가 제도를 바꾸어서 지방의 의사를 거주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그 단순하게 어떤 그 공급 측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의사 공급에 따른 이런 부분들로서 접근하기에는 서울 수도권의 어떤 감이라 집중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작동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의사 내에서도 고소득층에 접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그 파트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공계 내부에서도 문제긴 하지만 지금 인문계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인문계 출신들의 통계를 보니까 식당 창업이 가장 많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사실은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만약에 본인 자녀분이 이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안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다가 문과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자녀분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큰 걱정이 아마 앞설 겁니다. 그리고 입시의 어떤 그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처음에는 문과 그리고 이과로 갔다가 다시 요즘에는 또 의사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흐름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이공계 쪽에서는 그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영재학교라든지 초등 분야에서는 영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변에 지금 깔려 있죠. 거기에서 대학에서는 이공계 요즘에 또 반도체 그다음에 또 의학 관련 분야 굉장히 좀 다채롭게 펼쳐져 있는 상황인데 네. 문과는 취직도 안 된다라고 그러고 있고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단계에서 이렇다 할 문과의 어떤 중심, 문과의 고급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교육 자체도 사실 없는 거고 과거에는 그나마 그래도 외국어 고등학교가 문과 학생들이 가장 갈 수 있는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그마저 사실은 지금은 거의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퇴색해 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문과의 어떤 그 선택이
그 불안해하게 됐던 부분들은 전반적인 초, 중, 고 어떤 그 교육 정책과도 상당한 또 영향을 또 가져갔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문과와 이과에 기울어진 어떤 그 선호도에 있어서 여전히 대학의 어떤 그 문호는 거의 5대5 정도로 문과, 이과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과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약대, 뭐 의학 전문 대학원도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과는 이렇다 할 대표적인 학과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 없죠. 그래서 네. 심지어 뭐 법대에서 로스쿨로 전환된 것도 문과의 어떤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초중고에 버티게끔 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 자체가 지금 구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모두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수도권 쏠림 현상 그리고 이공계로 왜 몰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변화를 해야 되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입시 전문가가 계시지만 의대만이 아니고 치대, 네. 약대, 한의대, 수의대까지 채우고 이제 이공계를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과 창의적인 문화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이공계,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가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과 생활비를 주고 석박사 때까지 돈이 안 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숙집과 원룸에서 어렵게 살기보다는 충분히 기숙사를 제공하고요. 특히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서울까지 와서 공부하기에 집안에서 부담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전원 박사까지 원하면 다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 인력들이 가는 게 이제 기업과 연구소인데 정년을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이 넘어서 네.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으면 충분히 뭐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의사보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학자들도 아마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대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 보십니까? 어느 쪽에 쏠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특권화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의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저런 엄청난 어떤 그 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분산이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그 이공계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은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뭐 큰일 났다 이런 부분들로도 가고 있는데 그럼 문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지금까지 강구를 해왔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느냐 뭔가 조금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는 부분들 지나친 특권이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분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이공계 육성 정책을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써왔죠. 네. 그런데 가고 영재학교가 이공계 육성 정책 중에 대표적인 어떤 그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의대 진학을 많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과감하게 대학들에서도 어떤 그 문과에서 뭔가 융합 학문을 한다라든지 뭔가 미래에서 필요로 하는 뭔가에 대한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변화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문과 학생들에게도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정부 정책이 반드시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되지 지금 현재 저쪽 분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쪽 분야만 의사 문제만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네. 또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저쪽 분야에서 인기가 없었던 것들이 10년 있다가 또 저쪽 분야가 다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지난 과거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정밀하게 한번 염두를 두고 보면서 뭔가 균형적인 정책 제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주로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의사 인력 TO를 높이자 이게 있습니다. 그게 그럴 경우 이공계 출신 학생들을 더 숫자를 의대 쪽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의 의과학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반 메디컬 닥터를 따고 나서 전문의를 따고 나서 공부하고 싶어서 다시 생물학이나 화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갔다 하더라도 기초과학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든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대학병원이나 기업의로 남는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의대로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갔다면 네. 그분들이 다시 기초과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 그것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그리고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